네,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입니다. 과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 현대 사회는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앞으로의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기상 분야 최고 권위자 중 한 분이시죠.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기후변화 특임 교수와 함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온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천호입니다. 예. 네, 벌써 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다라고 제가 질문은 던졌지만 네. 소개를 해드릴 때 기후변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네. 우리나라에서 뭐 환경적으로 가장 큰 그러한 어떤 위험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미세먼지일 텐데 네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불편하고 이래도 일상은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되니까 얘는 또 많은 사람이 아프고 심지어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수축까지 되면서 굉장히 더 큰 피해가 이렇게 일어나죠. 그렇지만 이 또한 또 언젠가는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네. 결국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회복력을 발휘를 하는데 기후 위기는 우리 눈앞에 이제 등장을 하면 회복력이 없는 위기다. 아.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위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거는 한번 이렇게 확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되돌릴 수가 거의 없다. 그렇죠. 네.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지구는 지구 스스로 네네. 어떠한 그런 어떤 자기 증폭적인 위험 상태로 몰고 가는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네. 코로나19 이후에 그러니까는 뭐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해요. 네. 공기라든지 뭐 여러 예. 가지라든지 예. 일단은 하늘길이 막혀버리니까 위에서 얼마나 많이 써요. 사실 기름도 많이 쓰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지고 또 정말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고 이게 맞는 건가요? 연관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물론 일시적인 측면에서 뭐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는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다가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가 진짜 줄었어요. 네네. 자그만치 지금 한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 10% 정도가 줄었는데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10%라고 네. 하면. 그런데 이게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렇게 줄었는데 실제로다가 우리가 이거는 마치 닫힌 욕조에서 네. 막힌 욕조에서 네네네. 물을 틀었는데 물을 약간 줄인 거에 불과해요. 아 이거를 그러니까 막힌 욕조에 그거를 이렇게 빼지 않은 거군요. 빼지 않아놓고 물은 계속 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10% 줄여봤자 90%는 배출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이 된 다음에 수백 년 동안 공기 중에 그냥 남아 있어요. 수백 년이요? 예, 그러니까 누적이 되는 거죠.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위험은 계속 가중이 되는 상황 아니에요. 네네. 그럼 뭐 막힌 욕조에 물 줄여봤자 욕조 물 높이는 높아지는 그 효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농도는 계속 지금 현재 증가 중입니다. 아 농도는 계속 짙어지고 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뭐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공기가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런 이제 코로나에 있기 전에 매일 이제 그 미세먼지 배출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낮을 때하고 우리가 고농도라고 하는 때하고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미세먼지 농도가. 네네. 그러면 그 차이를 일으키는 건 과연 뭐냐? 그건 날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날씨 때문에 굉장히 낮은 농도였다가 굉장히 고농도 사례가 왜냐하면 매일 배출하는 농도가 높아져서 고농도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일정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일정하죠. 매일같이 우리가 뭐 배출량이 그렇게 뭐 공장 가동하는 거를 뭐 줄였다 늘렸다 아하.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네네. 자동차 뭐 끄는 거를 뭐 줄였다 이렇게 늘렸다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정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도는 10배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조금 줄었고 조금 깨끗해 보였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그거 갖고서는 택도 안 되고요. 미세먼지 그렇군요. 공기가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거. 금년에 들어와서 이제 금년 보면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네. 금년에는 보면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왔죠. 비가 좀만 와도 미세먼지 농도는 맞아요. 똑 떨어져요. 그다음에 바람이 중국 쪽에서 부는 바람보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한 공기가 우리나라에 또 많이 들어왔죠. 또 바람도 또 쐈어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좀 좋아졌듯 그렇게 실제로 좋아졌어요. 좋아진 네네. 그 미세먼지가 좀 낮아진 그거는 날씨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아, 그렇군요. 예. 저희는 또 중국에서 공장 안 돌리니까 이게 날씨가 좋아진 거야, 미세먼지가 없어진 거라고 그거 생각들 뭐한 많이 20% 했었거든요. 줄은 거 갖고서는 그 10배 이상 차이에 그렇게 영향은 그렇게 크게 미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좀 위기감이 더 막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네. 아, 이게 그러면은 이런 정도로 산업 이 체계를 조금 바꾼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예, 그 정도 수준으로다가는 안 돼요. 네, 예.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이셨고요. 또 현재는 경희사이버대 특임 교수를 맡고 계신 조천호 교수님과 포스트 코로나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환경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요,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이제 또 듣기도 하고 또 책에서 읽기도 했어요. 요새 네. 하도 이게 또 화제잖아요. 예. 포스트 코로나 예. 하니까. 근데 이런 이제 감염병 같은 게 사실 환경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 들었거든요. 예. 제가 봤던 한 사례는 이제 예전에 그 콜레라. 예. 예, 예. 콜레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인도를 영국이 식민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맹그로브 숲 이런 데 막 가서 개발하고 막 이러면서 예. 거기에 있던 콜레라 균이 옮겨오고 예, 그게 예. 런던까지 가서 창궐을 예, 했다. 예, 뭐 예.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예, 예. 결국에는 우리가 환경 훼손을 하는 것과 이런 감염병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그 뭐 환경을 훼손한다거나 네. 뭐 기후 변화가 일어난 거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야생의 이제 숲이 이렇게 파괴가 되잖아요. 네네. 그때 물론 멸종을 하는 생물종도 있기는 하지만 얘가 또 살아남으려고 거주지를 막 옮긴다거나 네네. 그다음에 새로운 종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인간하고 접촉이 되면서 이런 감염병이 우리 인간한테 이제 넘어올 수가 있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치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런던 아까 뭐 영국 네네. 이야기를 해서 갑자기 런던이 떠올랐는데 런던 지하철에 런던 지하철 목이라는 게 있어요. 목? 런던 지하철 목. 모기. 모기. 예. 모기. 근데 옛날에는 뭐 지하철이 없었으니까 네. 모기가 지하철에 없었겠죠.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육상 위에서 주로 새의 피를 빨던 그 모기인데 네. 얘가 런던 지하철에 들어가서 이제는 사람하고 런던 지하철에 사는 쥐의 피를 빨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그 지하철에서 워낙 적응을 잘하다 봤더니 완전히 다른 종이 돼서 이제는 그 육상에 자기 원래 조상이었던 네네. 분리가 되기 거기랑 교배가 안 돼요. 완전히 새로운 종이 돼버린 것이죠. 네. 그만큼 우리가 환경에 이러한 압박을 받게 되면 이러한 생물 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에 적응을 하는. 그런데 런던 지하철 모기가 무슨 일인지 뉴욕 지하철에도 이제 나타난다는. 뉴욕 지하철로 들어갔어요? 네. 이제 그러한 식으로다가 우리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전파 확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새로운 것이 나오고 전파 확산이 될 수 있다. 딱 먹고 지금 당장은 뭐 런던 지하철 모기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건 네네. 아니지만 이제 그러한 어떤 생물의 그러한 어떤 생존 방식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감염병들이 우리한테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런던 지하철 모기는 어떻게 뉴욕까지 갔을까요? 비행기 타고 글쎄, 갔나요?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런던 지하철 모기가 왜 뉴욕까지 갔는지. 런던 지하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종이 탄생을 한 것이죠. 그 환경 속에서. 그러면 또 이게 좀 우리 뭔가 이게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네. 굉장히 그 서바이벌 능력이 훨씬 더 탁월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생명이 그렇게 멸종도 되지만 네. 그렇게 치열하게 생존을 하는 거죠. 자기를 변종까지 시켜가면서. 예. 그래서 우리가 기후에 압박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특히 이제 온도가 변하고 이러면은 자기의 그런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변종 자체가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살아남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에볼라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예. 환경 이제 그 내전이 되게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도망가고 숲에서 살면서 그 막 숲 이렇게 태우고 화전민으로 정착하다가 그래서 거기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뭐 박쥐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옮았다. 예, 지금 뭐 그렇게 이제 네. 인간한테 다가오는 그것이 그래서 단순하게 생명이 네. 그렇게 멸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또 그렇게 접근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결국 우리가 일으킨 그러한 위기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또 거기로부터 또 위기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게 갑자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모기가 코로나 확진자 피 빨고 그다음에 일반인을 물견면 이게 감염이 되는지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기후변화 하시는 분이 뭐 말라리아라고 네네. 하는 그 대표적인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전염병을 옮기죠. 그러니까 매개체죠. 네. 그러니까 모기 자체가 무슨 뭐 바이러스를 생성한다기보다는 네. 그러한 이제 이런 동물에서 사람 이러한 것으로다가 그 어떤 그 말라리아 그 병균 자체를 갖다가 이제 옮기는 그 네.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박쥐가 유난히 또 많은 거는 뭔가 싶더라고요. 박쥐가 아마 제가 이제 뭐 그렇게 뭐 동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아니라서 기후변화 하시는 분을 모셔놓고 지금 네. 이런 걸 여쭤보고 네. 있는데. 근데 박쥐가 아마 그 생존 과정에서 그 특성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서 네. 그 바이러스를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할 수밖에 아하. 없는 그러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박쥐뼈가 안에 그 골수가 예. 없다는 얘기를 들어갖고 그 안이 비어서 근데 보통 나르는 것들은 네네. 뼈의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들은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예. 골수에서 이게 면역 세계가 나와야 예. 되는데 면역 세포가 나올 수가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온갖 세균이 거기에 예, 습득으로 작용을 하고 거기에 또 익숙하니까 박쥐는 잘 사는데 그렇죠. 우리한테 오면은 예. 달라진다. 예. 사실 박쥐 같은 경우도 원래는 우리랑 접촉이 안 되는 동물이잖아요. 원래 그랬죠. 예. 네. 근데 이제 또 이번 같은 경우는 또 박쥐에서 또 다른 동물로 또 전이가 된 네네.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한테 또 온 경우였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들이 살아야 되는 곳을 인간이 침입을 해서 그래서 접촉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결과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의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그 동물로부터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그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개, 돼지, 소, 네네. 말, 뭐 닭 이런 걸 가축화시키는 우리가 문명화를 하는 네네네. 과정에서 그게 이제 야생에 있던 걸 다 집안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뭐 결핵이라든가 천연두, 홍역 뭐 이러한 것들은 네. 다 그러한 가축화 네네. 과정에서 이제 우리한테 넘어온 것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환경 파괴와 또 기후 변화라고 하는 네. 새로운 또 환경을 또 동물의 세계에다 또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또 우리한테 와갖고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저희가 지금 조천호 교수님과 환경 파괴 그리고 감염병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7시 정각에 교수님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특별 기획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다. 네,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그리고 현재는 경희사이버대 특임 교수 맡고 계시는 조천호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요. 직접 보이는 라디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교수님.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날씨가 예전에 우리나라 날씨가 아니다. 네. 예, 동남아 날씨처럼 됐다. 네. 그러니까 네. 여름에 물론 더웠지만 이렇게 찐득찐득 습기 많고 뭐 스콜같이 이렇게 비도 갑자기 내렸다가 없어지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동남아에 도는 일종의 뭐 풍토병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이미 그러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이 질병관리 이쪽을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네네.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특히 이제 이 곤충들이라고 하는 게 네네. 특히 이제 온도 습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갖고 이제 곤충들 특히 이제 뭐 모기라든가 찐득이가 어떤 그런 전염병의 매개체의 역할을 해주잖아요. 네네. 대표적으로 뭐 이제 모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말라리아를 갖다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말라리아가 2000년대 이전에는 없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한 해 한 2,500명까지 발생을 했던 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놀랬죠. 질병관리본부 이쪽에서. 그래서 굉장히 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래도 지금 매년 거의 한 500명 정도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말라리아 환자들이. 그다음에 찐득이가 또 이제 활성화가 돼 갖고 그와 관련된 이러한 전염병이 굉장히 지금 증가가 되는 이러한 추세에 지금 그렇게 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요소인데 흰줄 순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얘가 뭐예요? 이제 댕기열을 일으키는 열대 아주 그 이제 네, 그 댕기열. 대표적인 그 병을 일으키는 그 목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댕기열이요? 예. 아니 그 그 목이, 흰줄 순목이 순모기가? 댕기열을 이제 네네네. 옮기는 그 발견이 이제 여름철에 되는데 아직까지는 겨울을 낳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흰줄 순모기로다가 아직 댕기열을 일으켰다라는 보고는 없는데 네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예일 대학에서 나온 이런 미래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 갖고 흰줄 순모기가 어디까지 확대가 돼서 될 것이냐 네네. 그렇게 보니까 2050년에는 우리나라도 흰줄 순모기가 활동하는 영역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오. 이제 열대성 그런 이제 그 풍토병이 우리나라까지 이제 진입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대체로 이러한 어떤 곤충들이 지금 현재 1년에 한 150km씩 지금 북상을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들 보고 있거든요. 1년에 150kg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열대에 흔했던 그러한 병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일어난다 해도 그닥 뭐 이상한 일은 아니다. 아. 이미 뭐 식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옛날에 제주도에서만 재배됐던 게 우리나라 남부 연안까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맞아요. 이미 이제 그런 어떤 열대성, 지금 이제 아열대성인데 네네. 이런 이제 열대성의 이런 질병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지금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어떤 대비들 그런 준비들을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댕기열하면 사실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예, 걸린다라고만 예.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그 모기가 여름철에 출현은 해요. 출현은 아직까지 우리 댕기열을 갖다 주진 않지만 예. 출현은 하고 있다. 출현은 나타났군요. 하고 있어요. 예. 아, 근데 2050년쯤 되면은 실제로 그 모기로 인한 댕기열 환자가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왜냐면은 댕기 그 모기가 겨울철을 날 수 있는 그 온도에 거의 지금 가까이까지 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직은 우리가 너무 춥군요. 예, 지금 그래봤자 이제 뭐 0.5도 이 정도만 뭐 한 1도만 더 높아지면 네. 이제 겨울을 낮춰 얘네들이. 그러면은 이제 살아남아서 예. 다음 여름에 예. 하긴 망고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우리 기후가 많이 변했다. 예. 뭐 인류의 책임이겠죠? 뭐 사람의 책임인 거겠죠? 이렇게 기후가 그럼요. 변하고 사람의 있는 거는. 책임이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네. 책임이죠. 이게. 예. 그렇군요. 네, 지금 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포스트 코로나 특별 기획으로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특임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감염병 얘기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해봤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사실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무서운 것들이 많잖아요. 네. 네, 앞으로 다가올 어쩜 우리가 지금 정말로 알아둬야 하는, 그래서 대비를 빨리 해야 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기후 위기가 이제 본격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네. 어떻게 딱딱딱 요런 게 위기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된다.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당뇨병이 걸리면 네.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이제 5만 병이 다 걸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만약에 이제 기온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구 조절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기온이 올라가서 폭염 일수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뭐 에어컨 밑으로 가면 되겠지.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네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 조절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는 건 뭐냐? 굉장히 재해성의 날씨가 뭐 많아지고 뭐 물이 부족하고 가뭄이 들고 식량이 부족하고 생물 다양성이 파괴가 되고 뭐 해수면이 올라오고 뭐 해양이 산성화되고 뭐 우리의 삶 우리의 네. 먹거리 이런 모든 이 삶의 그 생존의 기반 자체가 다 흔들려 버린다라는 소리를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이 피해액 자체가 산정이 되지가 않는 위험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우리 문명 전체를 다 흔들어 버리는 이런 이제 네네. 위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이제 그것을 넘는 그 온도를 갖다가 지구 평균 기온 이제 2도 이상으로 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2015년 파리 기후 네네. 협약에서 평균 기온 2도 이내로 낮추자라고 막자라고 한 게 네. 바로 그 2도가 바로 그래서 나온 것이고 바로 그 2도를 넘게 되면 바로 우리가 그런 위험 속으로 들어간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제 탄속력을 잃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네. 스프링을 좀 당겼다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면 확 당기면 다시는 제자리로 안 돌아오잖아요. 네네. 마치 이제 그것처럼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북극 쪽에 가면 바다로 돼 있잖아요. 지금 네. 춥기 때문에 거기 이제 빙하가 바다 위에 얼려져 있는데 햇빛이 들어왔다 반사가 돼서 나가요. 지금은. 네네. 그렇지만 걔가 녹게 되면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죠. 그러면은 햇빛이 들어왔다가 흡수가 되면서 네. 온도를 높이죠. 그 온도를 높였으니까 빙하를 더 녹일 거고 더 넓어졌으니까 더 많은 햇빛을 받아들일 거고 자기 증폭적으로 기온을 올려요. 이러한 과정들이 걔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이 지구상에는. 네. 그래서 자기 증폭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기온을 상승시키는 그때 갖고는 그러니까 2도 이상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가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생존하기가 너무 힘들어 우리가 이제부터 온실가스 안 쓸래 이래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수준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뭐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사람이 없었죠. 그래도 생명을 완전히 멸종을 시켰잖아요. 지구는 지구 스스로 생명을 없앨 수 있는 이러한 과정들이 지뢰처럼 여기저기 무지무지 많이 박혀 있어요. 사람들의 평균 기온을 갖다 2도 이상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지뢰가 다 터지도록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버렸다라는 소리를 의미를 해요. 그때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이 제어를 못하는 상황이 네네.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파국의 상황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 기후 변화라는 얘기가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는 약간 고답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냥 온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 요새 그래서 살기가 좀 불편해 뭐 예, 이런 정도라든지 환경이 너무 안 좋고 미세먼지 너무 많아서 뭐 숨쉬기가 힘들어 뭐 이런 불편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구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정말 심각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구는 지구라기보다는 결국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미세먼지나 뭐 코로나19는 회복력, 복원력이 네네. 있는데 얘는 이제 복원력이 없기 때문에 지구가 파괴된다라기보다는 지구가 지구 스스로 인류 생명을 갖다 없앨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지구가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지구 스스로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그린 뉴딜 얘기도 많이 네. 나왔고 또 유럽이 사실은 굉장히 이 네. 문제에 심각하게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한국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지금 이제 뭐 지지난주부터 네. 우리나라에서 뭐 그린 뉴딜을 한다 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는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늦었냐면 우리가 이제 전력 문제 하나만 갖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소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석탄 발전소를 다 없애버리겠다. 네네. 그리고 석탄 발전에다가는 전혀 그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그냥 금융 지원을 해주질 않는다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7개를 더 짓겠다라고 하고 뭐 인도네시아나 뭐 베트남까지 가서 이제 더 지어주겠다 네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미 지난 10년 동안에 가장 가격이 내려간 것이 바로 이제 뭐 태양열 패널이라든가 그거를 이제 운영하기 위한 뭐 배터리 가격들이 네네. 보통 85% 떨어졌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그다음에 풍력도 지금 49% 가격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 들어와서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만큼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대량 생산 체계가 이제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네. 떨어지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거기서 또 50%가 더 떨어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 어떤 전력보다도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이제 가격이 싸게 먹힐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새로 짓는 그러한 석탄 발전소니 이런 거는 아무 경쟁력이 없죠. 거기다가 온실가스 미세먼지까지 네. 배출을 하기 때문에 다 그거면 이제 파산 자산이 될 것이다. 좌초 자산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걸 이제 늘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지금 대한민국이 한 4.7%밖에 되지를 않아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다른 나라 유럽의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는 40%까지 올라와 그렇게 있고요. 올라갔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을 많이 쓰는 프랑스도 20%가 넘고요. 그다음에 파리 기후 협약을 이제 탈퇴를 하겠다라고 하는 미국도 20% 가까이 되고요. 일본도 20%가 넘는데 우리는 4.7%예요. OECD 평균이 한 28%가 되는데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에너지의 이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후진적인 국가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면에서 기후위기 이거보다도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더욱더 절박한 위기가 아닌가. 근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 그나마 이제 그린 뉴딜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조금 그래도 인식을 해서 그나마 네. 다행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런 태양열을 한다 그러면 태양열이 충분한가요?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굉장히 물론 무식한 질문이긴 했어요, 제가. 물론 어떤 이제 언론 보도에서 네. 우리나라에는 뭐 태양광이 뭐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위도가 네. 이태리하고 스페인 위도하고 같아요. 네네. 독일이 굉장히 그 태양열 그 광으로다가 전력 생산이 많은데 거기는 약간 우물한데 날씨가. 우물하죠. 네. 걷다가 위도도 저기 만주 저 위쪽에 네네. 가 있어요. 그래도 태양광을 그렇게 아. 높여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그런 어떤 재생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재생 에너지를 하지 말아야 될 핑계를 네네. 찾을 때가 아니라 지금 방법을 찾아야 될 때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안 하려고 그렇게 핑계를 대다 보니까 그렇게 사실이 아닌 핑계까지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기술의 문제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독일이 기술의 그렇게 문제기도 많다면.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다가 우리가 뭐 그런 북유럽 국가에 비해서 전혀 지금 부족한 태양열을 그렇죠. 갖고 있지 않은 거기는 나라는. 네. 백야가 있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예 태양광 자체가 작아요. 그 위도에 따라서 네네네. 태양광 그러니까 이 태양열이 광이라고 하는 태양 그 전력이라고 하는 네네. 거는 온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네. 햇빛 강도거든요. 강도. 햇빛 강도는 그러니까 우리 위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햇빛 강도가 훨씬 세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위도가 굉장히 낮죠. 런던만 해도 위도가 한 50도 아니에요. 거기 우리, 또 우물한데. 우리 38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태양광이 풍부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그런 나라가 그러니까 거의 40%인데 지금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4.7%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네. 아까 네. 파리 기후 변화 협약, 기후 협약 네. 탈퇴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불만들도 사실 개발도상국에서는 있거든요. 뭐 선진국 니네는 다 발전했으니까 네. 지금 와서 뭐 재생에너지 얘기해도 예, 좋겠지만 예. 우리는 지금 막 때워서 발전을 해야 네.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와서 우리한테 그런 제약을 걸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거는 뭐 정의의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할 때 반드시 나오는 말이 네. 정의, 그러니까 이 불평등 해소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최상위 10%가 50%의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해요. 그다음에 하위 50%의 인구가 10%의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하고요. 그럼 이 주범은 저쪽이네요. 그러니까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게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화석 연료를 많이 태워서 부유한 나라들이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불평등 해소라고 하는 단어, 기후 위기와 함께 항상 나오는 단어가 불평등 해소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 근데 뭔가 이미지가 이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새로운 그런 에너지원을 만든다든지 환경을 생각한다지 하면은 좀 비싸요. 네. 네,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도 좀 싸게 그래도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개발을 해보겠다. 뭐 이런 이제 환경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건 하나의 어떤 럭셔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 재생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 네네. 이제 더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그 어떤 그 에너지보다도 싼 게 그렇게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해도 제3세계 이러한 국가들이 그러한 비용을 댈 만한 그러한 여력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그러한 나라도 이제 전력을 에너지를 이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유엔에서 우리나라 이제 송도에 GCF라고 하는 유엔의 그 네네. 기구가 있어요. 그거에 바로 부자 나라들이 돈을 모아서 저런 이제 제3세계를 이제 지원을 해주자. 네네. 그래서 이제 매년 100억 달러씩 모아갖고 제3세계에 그런 재생에너지라는 게 이런 걸 해주자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만들어 놓고서는 좀 지지부진한. 막상 돈을 주려니까 약간 좀. 네. 제가 알기로도 원래 매년 100억 달러씩 모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뭐 150억 달러를 모았대나?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실제 이제 포부보다는
실제 하고 있는 일은 적은데 바로 이제 저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이고 또한 그러한 어떤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네. 되겠죠. 마지막으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기후변화 문제가 사실은 공론화가 많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네. 위기조차 우리가 잘 모르고 예. 있고 이야기조차 안 되고 예, 있다. 예, 예.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우리가 정말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할 때다라는 예.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한 말씀을 해주시죠. 와. 지금 위기가 왔어요. 우리 교수님께서 약간. 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제 일어난 위기, 뭐 환경 위기, 기후 위기 이러한 것들은 어떤 필요의 결핍 때문에 일어난 위기가 아니라 네. 우리가 욕망의 과잉 때문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지금 현재 이런 식량 같은 경우도 한 3분의 1이 쓰레기로 나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공장에서 끊임없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물건들이 몇 년 지나면 다 쓰레기장에 지금 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결핍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외치는 세상인데 저는 결코 이거는 과잉이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유한한 지구에서 살잖아요. 네. 근데 이 유한한 지구가 우리의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한한 이 한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봐야 되나 이런 욕망을 줄이고 바로 거기에 우리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유한한 지구가 우리의 예. 무한한 욕망을 다 채워줄 수 예. 없다.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 같아요. 예. 네, 감염병 같은 것도 예. 그렇고 기후변화도 그렇죠. 그렇고 예. 네, 저희 아이가 사실은 이 문제 되게 관심이 많아요. 네. 어떻게 아이들이 더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많아야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했지만 온실가스는 누적이 돼서 그 위험이 온실가스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그 누린 편익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네. 배출한 그런 거로 인한 위험을 그대로 끌어안고 그렇죠. 그 위험을 네. 당해야 되고 그거를 뒤에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위험을 일으킨 자와 처리를 하고 감당해야 되는 세대 자체가 틀리다. 당연히 이건 어린 세대가 네. 아무튼 분노해야 되고 네. 관심 가져야 되고 그러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그래서 아이하고 함께 좀 더 배워보려고 예. 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고 또 사실은 재밌는 내용이 아닌데 아주 재밌게 네.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기후변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가 됐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종종 좀 나와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잘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기후변화 특임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